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채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40회 오전에 필기 영역 35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공부를 시작하면서 시험 경향을 파악하고 공부 방향을 정할 때와 그동안 진행한 공부를 본시험에 맞추어 마무리 정리 점검할 때입니다. 문제풀이의 진행은 먼저 문제를 읽고 답을 선택하시면 3초 후 설명을 합니다. 문제풀이의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일시정지 버튼을 사용하시고 표준교재 페이지와 그동안 출제된 횟수를 표시했습니다. 틀린 부분은 적색 실선으로 삭제하고 청색으로 수정하였고 문제 끝에는 관련 참고사항도 곁들였습니다. 문제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입니다.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역할의 확대, 2. 생산성의 증가, 3. 내향성의 감소, 4. 경직성의 감소, 5. 유대감의 감소. 1번의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은 5번 유대감의 감소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은 역할 상실, 경제적 빈곤, 유대감의 상실, 관계 위축이 있습니다. 지문 1번 역할은 상실됩니다. 2번 생산성은 축소, 줄어듭니다. 3번 내향성은 증가 또는 깊어지고 4번 경직성도 증가됩니다. 내향성의 증가와 경직성의 증가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입니다. 2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가족 형태는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다. 1. 핵가족, 2. 조선가족, 3. 다문화 가족, 4. 한부모 가족, 5. 수정 확대 가족. 2번에 제시된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는 가족의 형태는 5번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지문 1번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2번 조선가족은 조부모가 18세, 치아씨는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3번 다문화 가족과 4번 한부모 가족은 설명을 생략합니다. 3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의 질병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4. 장애 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3번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3번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내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에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 방문요양, 2. 방문간호, 3. 노인요양시설,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4번에 제시된 상황, 보호자가 내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는 4번 주야간 보호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재가급여의 종류는 6가지로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로 분류됩니다. 지문 1번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2번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등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3번 노인요양시설은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5번입니다.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장기요양보험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5번에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은 4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을 합니다. 2번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장기요양기관에 청구를 합니다.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이 일부 부담을 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원 조달은 보험료에서 60에서 65%, 국가지원 즉 조세 20%, 본인 일부 부담이 15에서 20%를 부담합니다. 6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간식을 포함한 식사도끼, 침대에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1. 정서지원 서비스, 2.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6번에 제시된 간식을 포함한 식사도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의 유형은 2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는 10가지로 나눕니다. 신체활동, 일상생활, 개인활동, 정서지원, 방문목욕,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 지원, 응급, 시설환경관리, 간호처치 서비스로 분류됩니다. 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1. 촉진자, 2. 옹호자, 3. 교육자, 4. 동기 유발자, 5. 숙련된 수발자. 7번에 제시된 상황,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의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2번 옹호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 말법과 상담자, 동기 유발자, 옹호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8번입니다.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1. 노인 공경의식의 강화, 2.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3. 노인의 자아 존중감 정진, 4. 부양자의 부양부담 완화, 5. 노인 학대 예방 서비스의 확대. 8번에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2번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노인 학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9번입니다.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국민권익위원회, 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노인보호 전문기관.
9번에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5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지문 1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지식 부족, 경제적 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2번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3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자질을 높이고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이 있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전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네 어쩔 수 없죠. 1. 노동에 관한 권리, 2.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3. 교육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주거환경에 관한 권리. 10번에 제시된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전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네 어쩔 수 없죠의 상황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1번 노동에 관한 권리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 권익보호에 관련 법으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사내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11번입니다. 성희롱의 유형 A와 행위 B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언어적 성희롱, 신체 일부를 밀착함, 2. 육체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3. 육체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4. 시각적 성희롱,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5.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11번에 성희롱 유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5번 시각적 성희롱과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그 유형으로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성희롱이 있고 기타 성희롱으로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사회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지문 1번 신체 일부를 밀착하는 것은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되고 2번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하는 것과 4번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하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며 3번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2.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3.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4.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5.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12번에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규범을 말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직업윤리 원칙에 어긋납니다. 13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2.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교육을 미루었다. 3.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4.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요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5.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약을 제공하였다.
13번에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3번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표준교재에서 요양보호사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직업윤리 원칙 준수를 하지 못한 사례들입니다. 다음 14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호자, 부모님 두 분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제 빨래도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요양보호사 1.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2. 그 기관으로 연결해 드릴까요? 3.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해드릴게요. 4. 다른 기관들도 그렇다면 고려해 볼게요. 5. 저와 개인적으로 계약하면 추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14번의 제시된 보호자, 부모님 두 분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제 빨래도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요양보호사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15번의 제시된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4번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가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서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고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이나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내외부로 발설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2.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3.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4.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5.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16번에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 환경 조성 방법은 5번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근골격계 질환 요인으로 반복적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이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 환경입니다. 17번입니다.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한다. 5.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17번의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은 2번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비말을 통해 감염이 됩니다. 지문 1번 비말로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3번 증상 발현 이후에는 5일 이상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4번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으면 관찰하며 증상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 감염 후에는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게 되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다시 받습니다. 18번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3.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4.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18번의 노인성 질병의 특성은 3번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인성 질병은 질병의 경과가 깁니다. 2번 치료 후에도 재발률이 높습니다. 4번 원인이 불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사항은 노인성 질환의 개괄적인 특성입니다. 19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위액분비 증가, 2. 간의 약물 대사 증가, 3.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4. 구강건조증 감소, 5.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19번의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는 5번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위액 분비와 2번 간의 약물 대사는 저하됩니다. 3번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는 감소되고 4번 구강건조증은 증가됩니다. 참고사항은 소화기계를 설명했습니다. 20번입니다.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1. 폐포 팽창, 2. 기관지 확장, 3. 기침 반사 증가, 4. 흥분이나 스트레스, 5. 가습된 따뜻한 공기. 20번의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 벽의 부종과 기도 협착, 여러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 1번 폐포의 팽창과 2번 기관지 확장은 치료 방법의 일환입니다. 4번 기침 반사의 증가는 천식의 증상입니다. 5번 가습된 따뜻한 공기는 치료 및 예방 방법입니다. 21번입니다.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4.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21번 혈압에 관한 설명은 3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혈압은 음식 섭취, 음주, 통증, 혈압 측정 시간, 몸의 자세, 정신적인 긴장, 신체 활동, 감정, 계절에 따라 변합니다. 지문 1번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저염식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 저지방식이로 음식 섭취를 하여 혈압을 조절합니다. 4번 고혈압이 조절되어도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복용하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5번 속발성 2차성 고혈압은 5 내지 10%로 다른 질병의 합병적으로 발생합니다. 22번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 주기적으로 냉요법을 한다. 3. 혈전 예방약물을 복용한다. 4. 자외선을 차단한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 22번의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골다공증은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 2번, 골다공증은 주기적으로 식이요법과 운동을 합니다. 3번, 혈전 예방 약물을 금지합니다. 4번, 자외선을 쬐입니다. 5번, 적정 체중 상태를 유지합니다. 23번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성생활을 금한다. 2.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23번에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은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문 1번 전립선 비대증은 성생활을 금하지 않습니다. 2번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시는 것은 전립선 비대증은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을 참기 힘든 증상을 말합니다. 4번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 것은 도뇨관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줍니다. 5번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적정 체중을 유지합니다. 24번입니다. 대상자의 피부계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2.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3. 얼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 4.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5.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24번에 대상자의 피부계 변화를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4번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기고 2번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3번 얼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과 5번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것은 노화에 따른 특성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피부를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5번입니다.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2.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5. 방의 창문을 열어둔다. 15번에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4번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며 치매와 동반하여 나타납니다. 지문 1번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위해 낮에는 커튼을 치지 않고 밤에는 커튼을 쳐줍니다. 2번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입니다. 3번 가족의 방문을 자주 하도록 격려합니다. 5번 밤에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줍니다. 26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2.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3. 동공의 지름이 증가한다. 4.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5.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16번에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는 2번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의 변화는 눈물의 양은 감소합니다. 3번 동공의 지름은 줄어듭니다. 4번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5번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27번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갈증 감소, 2. 식사량 감소, 3. 소변 배출량 감소, 4. 말초 부종 증가, 5. 수분 섭취량 증가. 27번의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5번 수분 섭취량 증가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인슐린 저항성으로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여 소변으로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으로 다음증, 다뇨증, 다식증, 체중 감소가 있습니다. 지문 1번 당뇨병 증상은 갈증이 증가합니다. 2번 식사량도 증가합니다. 3번 소변 배출량도 증가합니다. 4번 말초 부종이 감소되고 감각 이상 및 저하가 발생합니다. 다음 28번입니다.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2. 전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3.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4.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28번에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는 5번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서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 권장 사유가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으로 염증성 비뇨기 질환,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폐렴,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등이 있습니다. 29번입니다. 노인이 운동을 깊이 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관절의 뻣뻣함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폐조직의 탄력성 증가, 4.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29번의 노인이 운동을 깊이 하게 되는 요인은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인이 운동을 깊이 하는 이유는 관절의 뻣뻣함이 증가하고 3번 폐조직의 탄력성은 감소되고 4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도 감소됩니다. 5번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은 줄어듭니다. 30번입니다.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2.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3. 여러가지 만성 질환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4. 약물이 순환 혈류 내에 남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5.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30번에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은 3번 여러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의 약물 중독 위험 요인은 약물의 흡수, 대사, 배설 기능 저하입니다. 지문 1번 약물 복용 노인의 특성은 약물의 효과가 늦게 나타납니다. 2번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는 줄어듭니다. 4번 약물이 순환 혈류 내에 약물이 축적되어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합니다. 5번 약물에 의존해 질병을 치유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31번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 대상자에게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폐렴 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2. 파상풍은 3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3.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4번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5번 인플루엔자는 1년에 2회 접종해야 합니다. 31번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1번 폐렴 구균은 1회 접종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파상풍은 1차 기본 접종을 하고 이후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합니다. 3번 백일에는 1차 기본 접종을 합니다. 4번 대상포진도 기본 접종을 합니다. 5번 인플루엔자는 1년에 1회 접종을 합니다. 3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이용 계획. 2. 대상자의 욕구 평가. 3. 인수인계 업무 내용. 4.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 사례회의의 검토 내용 및 결과. 32번의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작성한 내용은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이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는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한 것입니다. 지문 1번 장기요양 이용 계획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 안내 및 장기요양 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2번 대상자의 욕구 평가는 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하는 것입니다. 3번 인수인계 업무 내용은 인수인계 관련 사항을 기록합니다. 5번 사례회의의 검토 내용 및 결과는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 서비스 점검 평가 회의의 내용입니다. 3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상황은 1.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2.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3. 유년 시절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4.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5.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33번에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것은 2번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업무보고 형식은 구두보고, 서면보고, 전산망 보고가 있습니다. 구두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신속하게 보고해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3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 17세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2. 20세 위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작성한 경우. 3.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4.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5. 80세 뇌졸중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34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3번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기간 연장만 하는 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성자는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 본인 스스로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35번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동공이 축소된다. 2. 소변량이 증가한다. 3. 잠자는 시간이 짧아진다. 4. 손과 발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5.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35번에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는 5번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임종이 가까운 신체적 변화는 호흡 양상, 체온, 수면 양상, 정신기능, 배설기능, 배기능에서 나타납니다. 지문 1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동공이 확대됩니다. 2번 소변을 실금하게 됩니다. 3번 잠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4번 손과 발에서 점차 싸늘해집니다. 이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40회 오전회 필기 영역 3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오전회 실기 영역 45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매 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 모의고사,
본시험 적응 연습도 계속됩니다. 최근 12번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고 표준교재 62개 부분에서는 매회 연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문제풀이와 해설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